자, 소리가 잘 들어갈까요? 좋아. 어제 여러분 배구 봤어요? 배구? 이제 봤어요? 이제 배구 잘하죠? 잘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 좋습니다. 네. 여자 배구 심판이 네.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견제를 하나? 아니 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나 뭐 잘은 모르겠는데. 아니 비디오 판독을 해서 심판 잘못한 게 나왔는데도 네. 심판 그 잘못한 거 업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런 게 몇 개 있었어요? 야, 개판이에요. 그러네. 하여튼 그러네. 좋습니다. 좋다. 심판을 때려주자 그런 건 없나요? 네. 왜 이렇게 오심이 있을까요? 하여튼 그러네. 그래서 그 오심이 절대 없는 스포츠가 있죠. 펜싱? 오심이 절대 없는 스포츠. 바로 미식축구입니다. 미식축구는 오심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 미식축구는요 무조건 비디오 판독입니다. 무조건 비디오 판독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개인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심판은 언제 휘슬을 부냐면 좀 이상하다 할 때 휘슬을 부는 거고요. 그걸 판단은 절대로 심판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식축구는 그 뭐냐면은 딱 휘슬이 불어지면 바로 경기가 스탑되고 거기에서 그 사실은 미식축구 중계는 카메라가 뭐 수십 대거든요. 그 수십 대 카메라의 모든 방향에서 다 분석해요. 그리고 심판 한 명이 휘슬을 불어도 판단은 심판 전체가 모여서 해요. 왜 그러게 해요? 공정해서일 것 같죠. 왜 미식축구는 그렇게 할까요? 바로 그 시간 동안 광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다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 놀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놀자는 거에서 좀 공정하건 안 공정하건 뭐 중요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공정은 어디서 찾아야 되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 찾아야 되죠. 기회의 공정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별로 가난한 내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건 아니면 내가 재벌집에 태어났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게 중요하지. 무슨 그런 스포츠 게임에서 뭐 공정하고 자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관계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 공정하다는 걸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사회가 공정하다는 걸. 그게 사실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 시간에 광고 때려 넣으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에 열을 올리지만 그건 뭐 한 점 더 따고 덜 따서 뭐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그건 뭐라고요? 금메달 따면 우리나라 좋아져? 기분은 좋지. 기분은 좋은데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다. 물론 뭐 이 얘기 듣는 선수들은 뭐 기분 나쁘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은 그게 생업이지만 우리에겐 그냥 놀이일 뿐인 거죠. 사람의 입장은 다양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 오케이, 됐다. 자, 보자. 자, 이제 그 다음 뭘 볼 것이냐? 한 장 넘겨서 5.3. 자, 여기 줄게요. 이야. 자, 아미노산 얘기를 먼저 했고요. 소리 잘 들어가요? 봤어. 땡큐. 자, 그 아미노산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이양성자산을 토대로 뭐 산성형이다, 염기성형이다, 중간형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 개념을 3양성자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알겠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했기 때문에 앞서까지 좀 지루한 계산들을 많이 해봤어요. 알겠죠? 자, 근데 내가 항상 산념기 강의에서 하는 말은 산념기는 절대로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산념기는 어떻게 구성되는 문제죠? 산념기는 패턴을 외우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더하기 빼기를 해서 pH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산념기 문제는 항상 딱 바라보고 이 문제의 패턴은 뭐다. 그럼 이 문제의 패턴에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가 이거다. 라고 해서 문제가 어떤 패턴인지를 인식하는 데까지 30초. 그 다음 공식을 기억해내는데 30초, 계산 완결 30초. 그래서 모든 산념기 문제는 최대 2분 안에 다 풀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앞서서 무슨 뭐 가정이니 뭐니 막 평상수니 막 내가 계산했잖아요. 근데 그건 교육용에서만 필요한 거고요. 실제 문제풀이에선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딱 바라보고 그게 뭔지를 바로 파악해야 돼요. 그렇다면 산념기 문제를 내는 교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낼까요? 산념기 문제를 푸는 교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을 잘하는지를 알고 싶은 걸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대 입시 원서를 냈어요. 근데 입시 문제로 교수가 뭐냐면은 산념기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이니까 사칙연산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지. 이렇게 문제를 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념기 문제는 절대로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교수는 뭐냐면 얘가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A인지를 확인하자라고 해서 산념기 문제를 내는 거야. 그렇다면 교수 입장에서는 문제는 어떻게 된다? 이것이 어떤 유형의 산념기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내는 게 교수의 입장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교수는 수비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는 사람은 파악하지 못하도록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격자 입장에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파악이 끝나면 계산은 일사천리예요. 바로 답을 구하는 데까지 1분도 안 걸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 이거 알겠죠? 요거 자, 뭔 말이냐? 삼양성자성 산이니까 H 플러스가 3개 붙은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릴 게 뭐냐면요. 바로 짜자자잔. 자, 가계도란 말 알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배치된 광역수사대 수사요원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뭘 조사해야 되냐면 저 서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대형 조폭을 여러분들이 수사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일망타진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조폭들을 일망타진해야 돼. 그러면 모여서 회의를 할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회의해? 영화에서 봤을 거 아니야. 형사들이 어떻게? 큰 화이트보드에다가 보스 해놓고 사진 딱 있고 이름 뭐뭐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다음 그 밑에 중간 보스 사진 탁탁탁 있고 자 이동 월급 기억해라 이거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리고 이게 행동대장 탁 사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직원 사진 탁 이름 탁 있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를 숙지하지 못하면 일망타진해 못합니다. 그리고 조폭은 일망타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죠? 조폭 수사는요, 개 조직원 전체를 한꺼번에 검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몇 명만 검거해봤자 빠져나가서 다시 그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조폭은 그 조폭 전체를 한꺼번에 다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스부터 행동대원까지 그 수십 명에 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조사를 하고 경찰들이 한꺼번에 투입돼서 한꺼번에 검거를 해야 돼요. 이제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조폭들을 검거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가계도. 그렇다면 산념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가계도.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사내리를 한다. 그럼 얘가 어떤 꼴로 바뀌어요? 이런 꼴로 바뀌죠. 그 다음 얘가 또 사내리를 한다. 그럼 어떤 꼴로 바뀌어요?
이런 걸로 바뀌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가 사내리가 완결이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 가계도에서 가장 왼쪽에 H 플러스가 가장 많이 붙은 애 있죠.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acidic for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산성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H 플러스가 전혀 없는 애 있죠. 얘를 basic form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acidic form이라고 하는 애는 이 자체로 어떤 화학 반응만 할 수 있어요? acidic form은 바로 이 녀석은 짜자자잔 Ka1의 첫 번째 사내리 반응만 가능하죠. 보이시죠? 바로 첫 번째 사내리 반응과 관련된 반응으로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요. 이때 산성형도 아니고 염기성형도 아닌 요 중간에 껴들어가 있는 애들 있지. 얘네들이 바로 중간형이에요. 바로 산과 염기의 작용을 다 할 수 있는 애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산으로 작동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 녀석이 이게 되면서 바로 평형상수가 Ka2가 관여할 때 그때 이 녀석이 산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근데 얘는 뭐로 작동할 수도 있냐면 염기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 쟤는 언제 염기로 작동을 하느냐? 이게 여기서 거꾸로 가수분행이 반응이 될 때 또 얘가 염기로 작동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요 또한 중간형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선 어떻게? 이런 식으로 Ka3의 사내리 반응을 하면서 A3-가 될 수 있죠. 역으로 얘는 이렇게 KB2의 가수분해 반응을 하면서 염기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중간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염기성형인 이유는 이 녀석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자 보세요. 얘는 산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산으로 작용 못해요? 얘는 더 이상 떨어져 나올 H 플러스가 없잖아요. 즉 얘는 산으로 작용할 수 없고 오직 염기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이런 식의 가수분해 반응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염기성형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산성형이라고 하는 것도 얘는 가수분해 할 수 있어요? 가수분해 못해요? 더 이상 가수분해 반응할 수 없죠? 그래서 얘를 산성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전체 가기도에서 여기서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될수록 이건 산해리 과정인 거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진행될수록 이것은 가수분해 과정인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산성형은 관련된 평형상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 염기성형 역시 관계된 사내리 상수가 뭐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형은 이 자체를 기준으로 이것과 관계된 평형상수가 요게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형 역시 얘를 중심으로 이거가 평형상수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당연히 여기에 있는 평형상수들 Ka1, KB3, Ka2, KB2, Ka3, Ka1 이 값이 뭐다? 바로 항상 KW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자성 산에 대해서는 이 가계도표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삼양정서성에 대한 첫 번째 논리 가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뭐 B야 B
B.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초기에 한 가지 화학종만 나타나는 시스템. 자, 초기에 한 가지 시스템만 나타난다. 아니, 한 가지 화학종만 나타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처음 실험을 할 때 물이 있고 그 물에 얘 하나만 덜렁 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물이 있는데 다른 건 전혀 없고, 자, 산해리가 됐건 가수분해가 됐건 고체 상태에서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항상 물속에 들어가야 산해리를 하건 가수분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물이 있고 만약에 내가 얘를 고체 화합물 형태로 들고 있어. 그럼 얘는 지금 산해리 하고 있어? 못해? 못하지. 그 놈을 지금 물에 팍 넣은 이런 상황. 그걸 지금 한 가지 화학종만 나타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맹물을 준비하고 요놈 한 가지만 탁 넣었을 때 문제. 마찬가지로 요놈 한 가지만 탁 넣었을 때 문제. 얘 하나만 탁 넣었을 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pH를 구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해본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 배울 건 뭐라는 얘기예요? 물이 있는데 내가 칵테일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칵테일을 만들어?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팍 섞거나,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팍 섞거나, 뭐 경우의 수는 다양하죠. 뭐 요렇게 팍 섞거나 해서 칵테일을 만드는 경우에 pH를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칵테일을 만드는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를 한꺼번에 칵테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pH를 어떻게 구하느냐까지 다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다? 칵테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물에 넣어서 용액을 만들었을 때 그때 pH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우선 첫 번째 1. 항상 초기에 준비한 화학종이 평형 상태에서 주종이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어떤 화학종을 넣건 걔를 중심으로 한 산해리 반응, 가수분해 반응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뭐를 집어넣건. 하지만 그 안에서 가수분해 반응과 산해리 반응이 다양하게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실제로 산해리와 가수분해는 다양하게 벌어지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일체하면 안 돼요. 그냥 넣어준 놈이, 처음에 넣어준 놈이 최종 상태에서 제일 많다. 그 생각만 딱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마다의 pH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첫 번째 산성형 H 플러스 농도 어떻게? 자, 사실 얘를 물속에 탁 넣으면 얘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산해리 반응, 두 번째 산해리 반응, 세 번째 산해리 반응 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 하나만 넣어도요, 첫 번째 산해리 반응 됐다고 어떤 건 가수분해 반응을 하기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얘를 물속에 탁 넣었잖아요. 그럼 그때 H 플러스는 어떻게 계산된다? 근사적으로 저기 처음 넣어준 H3A의 초기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관계된 첫 번째 산해리 상수의 곱으로 H 플러스가 표현된다 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산내리 반응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어차피 일어나도 전체 평형에 영향을 못 준다고 했죠. 이유는? 공통이온 효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통이온 효과라는 말을 쓰는 것도 아까운 거야. 그냥 산성형에서는 H 플러스가 바로 이거야. 알겠죠? 두 번째. 중간형. 자, 중간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중간형이 요 중간형일 수도 있고요. 요 중간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중간형이면요. H 플러스의 농도는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현된다? Ka1, Ka2 이렇게 표현됩니다. 첫 번째 중간형의 경우 그 이후에 벌어지는 가수분해 따위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걸 외워야 돼. 저희가 첫 번째 중간형 문제라고 하면 얘를 중심으로 한 평형상수가 몇 갈래로 뻗어나가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얘를 중심으로 두 갈래로 뻗어나가지 그럼 얘와 관련된 평형상수는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KB3는 요 관계식에 의해서 KA1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럼 얘와 관계된 평형상수는 KA1과 KA2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동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바로 요 경우 H3A와 HA2-의 양이 아주 비슷해지고 아주 농도가 저농도야. 아시겠어요? 뭔 말이냐면 문제가 중간형이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의 pH는 이렇게 구하고 얘를 중심으로 양쪽 가계도상에 있는 양쪽 이 두 개가 농도가 아주 비슷해진다 라는 걸 외워야 돼. 알겠죠? 그 다음 중간형은 하나 더 있지. 바로 얘. 그럼 맹물에 얘를 처음에 넣어서 만든 수용액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H 플러스 농도가 어떻게? 바로 Ka2, Ka3로 표현되는 거야. 그리고 이 경우 마찬가지로 이 중간형을 중심으로 한 전후 바로 H2A-와 A3-의 농도가 아주 비슷한데 매우 저농도로 유지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중간형의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요겁니다. 초기 농도가 pH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자, H 플러스 농도가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에 초기 농도가 관여해요? 전혀 관여하지 못해요? 관여하질 못한다. 무슨 말 알겠죠? 산성형에서는 이렇게 관여하고요. 곧 얘기할 염기성형도요. 당연히 초기 농도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염기성형은 누구? 수용액 중에 얘만 팍 타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pH는 어떻게 구한다? 요렇게.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력으로. 자, 산성형과 염기성형에서 그 화학종의 농도를 구하는 수식이 지금 딱 대응되는 거 알겠어요? 봐봐요. 산성형의 초기 농도, 염기성형의 초기 농도. 산해리 첫 번째 상수, 가수분의 첫 번째 상수. 그리고 H 플러스의 농도, OH 마이너스의 농도. 알겠죠? 이런 식으로 OH 마이너스를 농도를 구한 다음 그 다음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수식에 넣고 H 플러스의 농도를 이후에 구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자성 산에서 각 케이스별로 pH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4양성자성산, 5양성자성산이 돼도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은 똑같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이런 가계도 중에 뭐만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수용액으로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수용액을 만드는 거. 그때 pH를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얘들을 가지고 칵테일을 만들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구했습니다. 알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에요? 50분. 벌써요? 자, 그 다음 163페이지. 요거 하나 해봅시다. 자, 여기 볼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3년기 공부하는 자체에서도 중요한데 얘는 어디서도 또 나오냐면 침전 평형. 침전할 때 이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EDTA 평형이라고 해서 분석화학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가 서울대 입시에서도 되게 심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계산을 조금 해야 될 필요는 있으나 익숙해지면 계산이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이 패턴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뭘 해볼 거냐? 이걸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 때 요거 요 놈을 들어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얘 이름은? 이체야? 제 이름은? 탄산. 저 탄산을 예로 든 이유는 저 탄산이 생물 시스템에서도 중요하지만 제가 침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에 대한 용해도를 표현을 할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아주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표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바로 요거. 자, 보시면 얘가 자, 순차적 산해리 과정을 보시면 이 녀석이 이렇게 될 때 이때 산해리 상수를 KA1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이렇게 될 때 순차적 산해리 상수가 KA2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바로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표현을 해볼 건데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우리가 그리스 알파벳 알파로 많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알파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H2CO3 바로 저 탄산의 산성형에 대한 프랙셔널 컴포지션 표현을 해보겠어요. 자, 지금 얘가 산성형이라는 건 알겠어요? 바로 관련된 화학종 중에서 H+가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걸 산성형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의미상 뭐가 되냐면
요거 이거 분해 이렇게 바뀌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얘를 어떻게 좀 변형해서 표현을 해보고자 하냐면 자, 얘를 한꺼번에 써야 되니까 해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1 더하기 더하기 분의 1. 오케이. 자, 쟤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냐면 요 위에 있는 H2CO3를 아래쪽으로 내린 거예요. 그럼 얘를 얘로 약분을 하면 1이 될 거고요. 얘를 얘로 나눈 게 이거고요. 얘를 요로 나눈 걸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맞죠? 1, 1, 1 다 있고요. 자, 저 상태에서 요 위아래에다가 똑같은 걸 곱해도 등호는 성립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위아래에다가 똑같은 걸 곱하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다 뭘 곱할 것이냐? 바로 H 플러스 농도의 제곱을 여기다가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도 H 플러스 농도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도 어떻게 H 플러스 농도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또다시 분모와 분자에 요렇게 HCO3 마이너스를 또 위아래다가 넣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위하고 아래는 그냥 어쨌건 등호가 성립되는 관계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요렇게 바로 H 플러스의 제곱. 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가 2번 곱해져 있는데 H 플러스가 한 번 곱해져 있다고 하면 얘는 누구랑 같냐면 바로 첫 번째 사내리 상수 KA1이랑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상수는 앞쪽이 KA1이고요. 뒤쪽이 KA2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H 플러스의 제곱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지금 이렇게 이항성자성 산에 어떤 뭐 산해리가 됐건 뭐 가수분해가 됐건 뭔가가 일어나도 여하튼 전체 농도에 대한 어떤 산성형의 비율을 보시다시피 그 상황에서의 H 플러스 농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K1, K2는 상수일 테니까요. 그러면 마찬가지 원리로 보시다시피 HCO3 마이너스 바로 탄산 시스템에서는 얘가 중간역이 되겠죠.
H2CO3 HCO3 마이너스 CO3E 마이너스에 대한 HCO3 마이너스의 비율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요렇게 분모가 같은 상태에서 분자만 이런 꼴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CO3E-의 염기성형 자 계산을 해주면 자 전체 농도에 대한 바로 염기성형의 비율이 되겠죠? 그럼 얘도 같은 논리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종합을 좀 해보면 바로 요렇게 지금 얘가 이양성자성 산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모가 H 플러스에 대한 2차 다항식으로 전개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지금 산성형의 경우는 그 2차 다항식의 첫 번째가 2차항이 분자로, 그 다음 중간형에서는 2차 다항식의 두 번째가 분자로, 그 다음에 염기성형에서는 마지막 항이 분자로 올라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계산을 굳이 하자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 패턴을 암기하시면 언제는 필요할 때마다 금방금방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세 번째, pH에 따른 저 프랙셔널 컴포지션 알파의 변화 패턴,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 나오느냐? 바로 교재 그림 4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H 플러스 농도가 바로 pH로 결정이 되죠. 이게 바뀔 때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어떤 그래프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문제로 이 그림사를 그려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교재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그림사의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얘를 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접대 준 거 다 봤죠? 완충용액 다 봤죠? 완충용액 안 봤어요? 산염기 중화역점 봤죠? 왜 이제는 눈빛이 떨려요?